자, 또 갑니다. 13강 빈칸추론 3번, 4번 진행하도록 한다. 자,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식으로 그렇게 답을 체크하고 필기본으로 주입적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합니다. 자, 갈게요. 들어가자. 잠시만. 자, 디자이너들은요. 나돌리 나왔고 보돌성 보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야. 디자이너들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A보다 B가 중요하지, 그지? 또 디자이너들은 만듭니다. 뭐를 만듭니까?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데 그 의미를 만드는 과정은요,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Design driven innovation. driven 하면 중점적인, 중심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돼. 디자인 중점적인, 디자인 지향적인 그러한 혁신이라고 알려진 과정이다 이런 말이야. 자, 내용 정리. 디자이너들이요, 요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 좋은 의미로, 그제? 근데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Innovative value creation. 혁신적인 가치 창조제, 그제? 그것은요, 기반이 되어져 있단다. 어디에? More fundamental insight about people and society. 더욱더 근본적인 통찰력, 뭐에 관한? 사람과 사회에 관한 더욱 기본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만 몇 줄 꼽을게. 소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대?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사람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 자, 이 사람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 창조는요, 가치 창출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또 가능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스마트폰, 모바일폰,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봐. 옛날에 네덜란드에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were asked 명사절 ask 사형식으로 쓰이고 오형식이 쓰이지만 ask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오형식이지, 맞지? 근데 지금 요거는 이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IO가 DO라는 질문을 받았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They would like to는 want to지, 그지? Have a device.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싶은지 안 가지고 싶은지 물어봤단다. 어떠한 장비인데? would allow 오형식이지, 그지? 되게 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사람들이 make a phone call 이라고 하면 전화 거는 거야. 근데 24, 7 이게 뭘까요? 일주일 24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풀로, 맞아, 365일 일주일 24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를 걸 수 있도록 allow 해주는 장비. 이게 뭔데? 폰이잖아, 전화기잖아, 휴대폰이잖아. 그거를 가지고 싶은지 아닌지 그렇게 질문을 사람들한테 했고 사람들은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데요? 무조건 필요하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부터 wherever they were 이라고 했다. 자기가 어디 있든 무슨 뭐 바닷가에 있든 산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24/7로 전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전화기를 가질래 안 가질래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스토리가 계속 예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typical response. 전형적인 응답은 뭔데? 이러한 휴대폰은요, would not offer, 제공해주지 않는단다. 어떠한 추가되어진 가치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its use, 휴대폰의 이용은 would be totally superfluous라고 해서 불필요합니다 라고 한 거야. 좀 하루 종일 밤에 전화 받아서 뭐합니까? 전화해서 뭐합니까? 우린 필요 없어요 라고 한 거지, 그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없어서 못 살지 않나? 휴대폰 없으면 뭐 손 떨리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고 지금은 필요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디자이너들이 가치를 창출해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사람과 사회의 통찰력, 이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통찰력을 가졌는데 디자이너들이 휴대폰이 필요 없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졌겠지. 그지? 지금은 근데 너무나 바쁜 시대고 필요한 시대다라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쌤은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The problem was made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연도 때. 뭐라고? 미안하다. 블럼으로 읽었다면 그 프로그램은요, TV 프로그램은 1999년도 때 만들어졌대. 휴대폰 만들기 전입니다. 쌤이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삐삐밖에 없었거든. 휴대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돼서,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났습니다. We cannot simply not imagine a world.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어. without 뭐가 없는 handheld communication. 뭔데요? device. 이 휴대폰이죠. 지금은 휴대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오케이. 근데 요렇게 시대만의 통찰이 변했습니다. 오케이? 시대만의 가치관이나 가치가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에 가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에 가치가 있다. 그러한 그 시대의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디자이너가 갖고 있었다 이란 말이겠죠. 자,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디자인 중심적인 이러한 혁신은요 뭐에 관한 거다? Translation A into B라고 합니다. 자, Proposition이라고 하면 Propose, 제시, 제안 뭐 이런 걸 명사기도 합니다. 제시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는 어떠한 것,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뜻도 있어. 알죠? 오케이? 그러면요, 이용자의 통찰이 뭐로 변해지는 것에 관한 거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새로운 의미거든. 어떠한 의미인데 대절 갈로 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사람들이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재. 현재 말이야. 현재 좋아하네. 근데 과거에는 필요가 없었던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were not able to gain access to라고 했습니다. 답이 지금 2번입니다. never knew. 몰랐습니다. They wanted and needed. 그들이 원했고 필요로 했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게 디자인 중심적인 혁신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필기본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달아서 갑니다. 자, 왼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왼쪽. 이거 쌤도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네요. 화이팅 합시다. 여기서 내용이 쪼개집니다. 디자인 중심의 혁신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합니다. 디자이너는 예를 들어 휴대폰인데 지금은 없으면 못 살지만 옛날에는 247 연락 필요 없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디자이너들은요, 문제를 오늘날 사람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 과정은요, 디자인 중심적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요,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통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창출은 is often enabled, 현실화되어집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휴대폰을. 자, 옛날에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이라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갈로안의 거라고 질문을 받았어. They would like to have a device. 어떤 장비를 갖고 싶은지 안 갖고 싶은지. 그들이 247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화를 걸 수 있는,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가질지 안 가질지 물어봤다는 거야. 전형적인 답은요. 1번. 이러한 장비는요. 어떠한 가치도 주지 않아요. 그 전화기의 이용은요.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야. 그 프로그램은 1999년 휴대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요. 휴대폰이 없는 세상을. 디자인 중심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통찰을 어떠한 것으로 바꿨는데 어떠한 것으로 바꾸는 거에 관한 거냐면 지금은요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원했고 필요로 했다라는 걸 결코 몰랐던 것,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미로 이용자들의 통찰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이 딱 나왔으면 사람들의 가치나 통찰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through the ups and downs라고 했는데 봅시다.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삶의 ups and downs가 뭔데요? 뭐 기분이 좋고 안 좋고 혹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reassuring 그러면 재확인시켜주고 재확신시켜주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의 안정성은요 도와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빈칸이 안정되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나 집에서 이란 말이야. 가보자. When we engage in 우리가 관여합니다. such 이러한 환경적인 자기 조절. 이러한이니까 욕이 나왔겠네. 그럼 빈칸에는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환경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 이것이야. 자, 그것에 우리가 연관할 때 우리는 의존한단다. 우리의 외부 신호에 의존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유는요. 대절부터 해서 가자. facilitate에서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 우리의 목표 추구를 더욱더 용이하게 해주는 우리 내부의 평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란 말이야. 자, 나의 평정심, 내부의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럼 평정심을 왜 유지하는 거야? 내 목표 축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한 거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부 신호,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 요거 두 개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부를 정리를 해라든 뭐 청소를 깨끗이 해라든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한번 볼까? 예상치 못한 만남, 그냥 relaxing, calming music, 뭐 음악 같은 것들 이것도 외부 맞죠? 될 수 있습니다. 음악 잔잔하게 틀어서 외부적인 걸 조절했는 거잖아. 그 의미 있는 물건들, keeping things neat and organized라고 해서 물건을 neat 정갈하고 조직화되게 정리를 한다. 탁탁탁. prevent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외부 개인적인 정보 누설을 막는다. 뭐 소문 같은 거를 차단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의 연구에 있어서 이 사람은요 발견했단다. incorporating A to B, A를 B에다가 통합시키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이것은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안도를 한다, 완화시킨다. 뭐를요? 감정적인 소진, 고갈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을 직장에다가 통합시킨다. 쌤은 요거 보고 답을 그냥 골랐습니다. 개인적인 물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기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쌤은 필기본으로 주입적으로 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그런 거 잘 읽어보시고요. 자,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our lives at school and at work라고 해서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 삶에 그러한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의미 있는 물질적인 물건의 재확신시켜주는 안정성, 확실한 안전성이란 겁니다. 안정성. 뭐가 안정적인데? 확고하게.
의미 있는 물질적인 물건의 안정성,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것은요, can help us, 우리가요, 우리의 기분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변 환경의 자기 조절에 연관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절을 할 때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외부 신호에 의존을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목표 추구를 용이하게 해주는 우리 내부의 일정한 종류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신호에 의존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을 직장에 통합시킨다. 이 말이 뭔데요? 뭐 가족 사진을 놔놓을 수도 있고 책상 앞에.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소모를 완화시켜 줍니다. 직업적인 스트레스 받는 일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감정적 소진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거죠. Especially for employees. 어떠한 직원인데요. A의 B 후주, 이거는 시험 많이 나오죠, 그지? 자, office 세팅은 환경입니다. 사무실 환경이 몸할 여유가 되지 않아 많은 사적인 것을 용인해 줄 여유가 없는 환경을 가진 직원이야. 그 회사가 개인적인 물품 뭐 놔두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제? 그러한 환경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특히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work area, 자기의 직장 공간을, 근무 공간을 개인화시키는 것은 helped,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carve out, 새긴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공간을요 아주 멋지게 새기고요 또 새깁니다. 그러한 공간을 personal meaning, 개인적인 의미로 조각을 낸다라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A kind of sanctuary at work. sanctuary는 안식처. 직장 내에서 안식처에 일종의 안식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진이나 포스터나 이러한 것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생했습니다.